안녕하세요. 네, 제이콥님 모시고 책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리 스타일이 네. 너무 멋있어요. 네. 네. 모자만 쓰고 왔었다는 사실을 방금 화장실 가서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오래간만에. 네. 모자를 벗으시고. 네. 그러게요. 시그니처처럼 계속 쓸걸. 아니에요. 지금 다음에 오늘. 갓 어떠십니까? 갓? 하나로 가야 브랜딩이 돼서 안 됩니다. 네. 네, 오늘 2025년 첫 시간이에요. 네. 네. 잘 지내셨죠? 그러고 보니까는 지난달 네. 건너뛰고.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2025년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니까. 네네. 응원하게 되네요. 진짜, 올해 진짜 의미 있는, 물론 매해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지난 한 2년은 해마다 굉장히 큰 삶의 변곡점들을 맞이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올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저희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동안 기한들을. 진짜. 그래서 거의 2년, 네, 저희 계속 만 2년은 아직 안 된 것 같아도 거의 2년 가까이. 네. 그 변화하고 계속 나아가시는 모습 보고 진짜 응원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서야 이제서야 좀 들리는 얘기가 계속 변화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제법 있어요. 계속 봐왔으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계속 나아가고 있나 보다. 네. 그러고 비로소 보이는 얘기가 이제 그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고 유일한 비교는 어제의 나와의 비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나는 지금 잘 성장해 나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신 분 진짜 많았어요. 네. 참 독특한 새해 덕담을 나누고. 네. 독특하다니요. 독특해요. 네, 근데 이상하다고 안 하셔가지고. 이상해요, 사실은. 솔직한 표현이 이상한 거예요. 역시 T는 달라. F들은 서로 막 공감하고 있었는데. 네. 네네. 감상이 엄청 젖어들었네. 확 깨고. 네. 오케이.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의 책 이야기는 함 작가님의 2권의 시리즈. 앞으로 아마 2권은 더 나올 것 같은 책인데 시대예보라는 책입니다. 시대라고 써있기 때문에 예보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아예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야, 진짜 저 책 쓰는 것도 보통 일 아닌데. 네, 이전에도 원래 책을 쓰셨던 작가님이시고 하고 싶을 만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 이분도 계속 어제 나와는 다른 발전을 계속 이루어가 나가시는 이분이 이제 책을 시대예보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이분이 원래 마인드 마이너라고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분이 그 직함을 붙인 지가 10년은 넘었을 텐데 저도 이분을 알게 된 게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이미 마인드 마이너라는 명함을 제가 그 명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빅데이터로 읽는 분이시고 거기서 보여지는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지금 주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시는 분이라 마인드 마이너라는 이름을 쓰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키워드 그러니까는 검색 키워드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대에 관심이 어디 있구나를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최근에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분이라 이분의 가장 유명한 영상이 뭐가 있냐면 고양이 키우기라고 아세요? 송기령 고양이 치면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고양이를 좋아하시면 고양이를 기르세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기르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그런 걸 요구하는 때에 오면은 내가 거기 대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1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근데 그 시대가 안 오면 어떡해요? 뭐 어때요? 행복했잖아요. 이런 생각을 그때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관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결과를 보고 살지 말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책의 내용과 지금 여전히 하고 계신 말씀들은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도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프로세스 이코노미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나 이 시대의보란 책이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그 맥락이 네.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 책 읽는 내내 프로세스 이코노미가 다시 생각이 나서 그 책도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봤던 네. 네,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보 2권인데 한 권은 작년에 나온 책 핵개인의 시대라는 부제를 달고 나왔고 네. 요번에 올해 이게 재작년이고요. 재작년 작년이죠. 지금 1월이니까. 네네. 네, 재작년이 핵개인의 시대, 작년에 나온 게 호명사회. 올해 어떤 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8, 9월쯤에 나올 것 같고요. 요 책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는 법이라는 얘기를 좀 시대 예보라는 책을 가지고 해보자.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은 시대를 초월할 수 없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은 시대를 초월할 수 없다. 시대를 초월할 수 없다. 그 관상이란 영화에 보면은 네. 그 김내경이라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네. 엄청난 명언을 얘기하거든요. 혹시 뭘 얘기하려는지 기억하시는? 기피디님이 네. 열심히 보셨는데. 네. 영화 좋아하신다니까. 파도. 맞아요. 그거 딱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내가 파도만 봤다. 바람을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람을 봐야지라고 했나? 바람을 봤어야 됐는데 했나? 약간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거기에 그 영화 마지막 장면 되기 전까지 그 큰 풍파를 겪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며 내가 그때 파도만 봤구나 하는 회환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 말이. 파도를 보면 안 되고 바람을 봐야 되는데 이 얘기가 결국은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파도를 탈지 바람을 보고 파도를 타야 되는데 바다의 흐름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제대로 탈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 제가 개인은 시대를 초월할 수 없다라는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이거 진짜 맞는 말 같다. 그러니까는 그 조조를 두고서 뭐 난세 영웅이고 네. 네, 아무튼 평화로운 시대에는 뭐 간사한 사람이고 간신이죠. 간신인데 네. 난세는 영웅이다 뭐 이런 네. 평가를 하잖아요. 네. 약간 이 같은 사람도 네. 시대에 따라 굉장히 그럼요. 내가 어느 시대에 있었느냐에 따라 그렇게 보는데 태평성대인가? 그럴 수 있겠네요. 두글자로 표현했는데 뭔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태평? 네. 그러게요. 근데 그 빌 게이츠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이 두 회사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금 미국 그 시총 1, 2를 다툰 기업이라는 거죠.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컴퓨터로 흥한 기업이죠. 그쵸.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흥했던. 네. 그래서 여태까지 오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쵸. 네. 그들이 어느 시대의 흐름에 있었냐 인 거죠. 맞아. 컴퓨터가 흥하던 시대에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갖고 논 차고에서 갖고 맞아요. 놀았다는 공통적인 과거 경험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작하던 그 시기에 거기서 그걸 갖고 놀았느냐가 그렇죠. 이 사람들이 현재 글로벌 시총 1, 2를 다투는 기업에 수장이 되어 있고 그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직원으로 가 있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던 우리는 쓰고 있죠. 다른 네. 그냥 사용자로 남아 네.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흐름을 어떻게 탈 거냐 지금의 흐름을 알면 어떤 흐름을 탈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예보라는 책을 단편적으로 이것만 보긴 어렵지만 뭐 다른 것들도 고려하면서 이 책을 메인으로 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 한번 대비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수가 길었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이 시대예보라는 책을 내고 송기령 작가님이 읽은 사람들로부터 되게 다른 반응을 들었대요. 오. 한쪽에서는 야 이거 혹시 기피님 이 책 보셨나요? 아니요. 이 책이 이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때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 네.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한쪽에서는 지금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느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 한편에서는 이게 무슨 시대 예보냐 붕괴지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서 얘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구는 이게 되게
우리랑 동떨어진 미래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시대의 흐름을 탈 것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중계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타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저처럼.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약간 포인트였어요. 자법도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럼요. 네, 사실 뭐 자뻑 있는 사람이 아닌데 웃자고 얘기했고요. 그 번외로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요즘 이 책을 읽고 나서 요즘 젊은이들 참 부럽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송기령 작가님은 시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세대 얘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네. 네. 이 시대에 당신도 속해 있으니 이 시대를 타세요라고 자기는 얘기를 한 건데 그분은 요즘 젊은이들 부럽다로 받아들였다는 이미 거예요. 포기하셨네 그분은. 그렇지. 네. 저도 나는 이 부분이 느껴졌어요. 네. 나는 거기서 내렸다는 거죠. 맞아요. 나는 이미 다 살았고 과연 그럴까라는 100세 거지. 되셨나요, 그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분은 이따가 얘기할 기존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뭔지는 이따가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고까지 못 끊게.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진행 부드럽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이 책에서 되게 재밌었던 문장 중에 하나가 그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왜 옛날만 후회하고 지금은 함부로 살까?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 나이 들어서 멋있어지는 게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 나이가 든 거다. 맞아. 그러니까 완전 공감.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현행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타는 거랑 굉장히 맞닿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흐름에 따라서 내가 계속해서 나를 현행화하지 않으면 아까 그분처럼 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지금 변해가는 시대에 나를 현행화하고 그런 문장도 있거든요. 나를 메인 그러니까 누가 탁월한 사람이냐? 나를 매일 신인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 되게 피곤해서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바뀌는데 그걸 네. 따라가려 그러면 힘들거든요. 맞아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에너지를 아끼고. 네. 최근에 이순재 배우가 90살인데 너무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우시는 거 네. 보면서 와, 진짜 울림이 컸어요. 그것도. 최근에 아마 좀 편찮으셨기 때문에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은 현행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분이라서 맞아요. 얘기 들어봤습니다. 너무 멋진 맞아요. 자세를 가지시고. 왜 신인의 자리에 있는데 근데 왜 불안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너무 앞서서 늘 자기를 다그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과거를 살면은 후회만 하고 네. 미래를 살면은 계속 불안하다고. 네. 그래서 현재를 살아라.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현행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신인의 마음으로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데 신인이 됐을 때 늘 피곤하고 힘들다면 너무 또 미래를 보고 있지 신이 됐을 않을까. 때는 네. 그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현재 불편함도 있어요. 맞아요.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불편하죠. 그쵸. 근데 불편해야 설레거든요. 그쵸. 그걸 설렌다라고 받아들일 거냐. 맞아요. 네. 그럼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중에 좋아질 거야. 아니면 또 뭔가 행복한 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냐. 또 이것도 기질 차이도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기질 차이라기보다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신해철 고 시대철 님께서 옴께서 네. 그렇죠. 머릿속에 저 너무 젊은 모습만 있어서 마음이 또 아픈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어디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 요즘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이 사람들 열심히 하려면 왜 못하겠냐. 못하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 때처럼 미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막하니까 그러는 거다. 미래가 없으면 뭔가 열심히 해도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되게 F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가슴 설레는 뭔가 목표?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기대가 최소한 있어야 이걸 하는 현행화를 할 텐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꿈은 명사로 꾸지 마라 동사로 꺼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고 있는 상태를 내가 갈망해야지 어떤 돼버린 의사 저희 때 이제 의사 변호사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좀 바뀌었대요. 뭐래요? 네, 유명인 유튜버? 방송인 유튜버 그래도 이렇게. 엄마들은 네. 의사입니다. 엄마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명사는
일정 선을 통과해버리면 여기서 책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정 선을 통과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유가 좀 편안해지던 시대의 삶인 거예요. 뭐 하나 그러니까 어느 대학 졸업하고 어느 대학 되면 아니면 무슨 사가 되면은 그 이후로는 좀 편해진다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죠. 선배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후배들이 나를 대신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그때부터 편한 걸 추구하던 사회인데 앞으로 그럴 수 없다. 이제 이게 맞아요. 여기서 하는 얘기고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가 좀 할 건데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현행화는 이제는 되게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옛날 보고 후회가 된다면 지금 함부로 살지 말고 뭘 할 것인지 불편하지만 가슴 설레는 방향으로 오늘의 나를 현행화하자. 이런 인사이트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맥락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시작 저희? 아까 했죠. 그 개인은 시대를 초월할 수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대를 보려면 맥락적 사고를 한다고 이제 기피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시대가 어떻게 왔고 그 어떻게 왔는지를 봐야 우리가 그런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럼 어떤 생각은 우리가 깨고 현행화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를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를 지나왔는지를 먼저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를테면은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멀티태스킹.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은 좋다, 나쁘다. 그게 이거는 가치 중립적이죠. 가치 중립적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만 찝어보세요. 아니, 뭐 그것도 재밌잖아. 의견이니까. 그래야지 논쟁이 되는데. 굳이 이제 입장을 정하자면? 네, 입장을 정하자면 저는 멀티태스킹이 계획할 때는 좀 하고 그 다음에 뭘 집중하면 안 되는 스타일이라. 네. 저 자체도 이게 혼재돼 있어서 저한테는 멀티태스킹이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답이라 입장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럼요. Yes 네. or not or 예시인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기피디님은요? 지금 시대의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멀티태스킹을 하면 산만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지금은 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멀티태스킹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 우물만 파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부캐나 아니면 부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얘기들을 워낙 하다 보니까 멀티태스킹이 어찌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제시했을 때 어떻게 그 단어를 바라보느냐에 굉장히 관점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지금 좀 알게 돼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관점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사람들이 왜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하나? 네, 현대 이전에 원시사회에 살 때는 멀티태스킹이 생존을 위한 필수였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내가 풀을 뜯고 과일을 따고 있는데 주변 사주경계죠. 사주경계를 하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는 현생 인류는 산만했던 사람들의 후손인 거야. 그러니까 애당초 산만한 게 타고 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현대에는 그러면 산만한 게 성공에 도움이 되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게 뇌과학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몰입 관련된 주장이에요. 그래서 하나에 깊이 몰입해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잖아요. 하나에 깊이 몰입해야 성과가 난다. 그래서 성과를 내려면 전문성의 시대에서 얘기겠죠. 성과를 내려면 몰입해야 돼. 그러려면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하면 안 되는 이제는 그러니까 본성에 역행해야 위배되는 걸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현행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멀티태스킹이지만 시계 보고 싶고 핸드폰 보고 싶고 부르면 얘기하고 싶지만 이거를 끊어내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현행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 맥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잘못된 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이 관점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